여러분 안녕하세요. 간 보는 의사 언니입니다. 이것도 제가 외래에서 겪었던 일인데요. 보호자분이 외래 진료가 끝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보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떤 일이죠? 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수님, 저희가 경제적으로 좀 많이 어려운데 간암 산정특례가 있다고 들었다. 저희를 좀 간암 환자로 이 코드를 좀 넣어주면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하셨고, 근데 그 환자분은 간경화는 있었는데 간암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게 이제 간암 환자로 등록을 하려면 이러이러한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환자분의 경우는 그게 없어서 간암 환자로 산정 특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얘기 드렸더니 엄청 서운해하면서 가셨어요. 막 챙겨줄 줄 알았는데 알아서 챙겨줄 줄 알았는데 이런 거 안 챙겨준다고. 그래서 여러분 일단 오늘은 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간이 안 좋은 사람한테 좀 국가에서 주는 혜택, 산정 특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산정특례라는 거는 병원비가 많이 드는 환자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진료비를 좀 부담을 해주는, 도와주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유명한 거는 첫 번째 이제 중증 질환입니다. 네, 중증 질환은 결국 암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암 환자의 경우에는 보통 본인 부담금이 5%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비급여는 해당이 안 되고 급여로 하는 진료라든지 아니면 약제라든지 그런 거가 비용이 한 100%면은 그 중에 5%만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이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분들, 이런 중증 환자분들은 C 코드나 아니면 D 코드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C 코드나 D 코드를 주진단으로 해서 진료를 보게 될 경우에는 진료비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간암 환자인데 이 간암 환자가 피부가 여드름이 생겨서 피부과 진료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피부과 진료는 간암의 원인에 의한 게 아니라 그거랑 좀 별개의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간암과 관련된 진료는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만 간암과 관련이 없는 질환의 경우에는 이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병원 갈 때마다 무조건 5%가 아니라 이 간암과 관련된 것만 그런 혜택을 국가에서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희귀 및 중증 난치 질환, 우리가 보통 희귀 난치라고 부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앞에 중증 질환이랑 좀 다른 점은 중증 질환은 5%가 자기 부담이었잖아요. 여기 희귀 난치 질환의 경우에는 10%가 자기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암 환자보다는 조금 부담률이 높지만 일반 환자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용이 좀 절감되는 효과가 있고요. 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희귀 난치가 되는 질환은 바로 6개가 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 자가 면역성 간염. 아마 요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몇 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내 간인데 내 간을 공격하는 희귀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옛날에는 원발성 담즙성 경변증으로 불렸던 바로 그 질환이고요. 자가면역 간염의 약간 사촌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면역세포들이 나의 그 작은 담관들을 공격한다. 이게 이제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이고요. 이것도 전에 한번 설명 영상 올린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이라고 면역세포들이 나의 큰 담관을 공격을 하는 질환입니다. PSC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제가 설명 영상을 올린 적이 없는데 비교적 우리나라에서 좀 드물어가지고 제가 설명 영상을 안 올렸었는데 최근에 한 1년 사이에 2명 정도의 환자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PSC 질환도 우리가 희귀 난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윌슨병입니다. 그래서 이 몸 안에 특히 간에 구리가 침착이 되는 병이고요. 윌슨병도 희귀 난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혈색소증입니다. 그래서 몸에 특히 간에 철분이 쌓이는 병을 혈색소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서양에는 이게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혈색소증이 생기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유전적 원인에 의한 혈색소증은 공식적으로는 보고가 된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버드키아리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간에 이제 들어갔던 혈류가 간 정맥, 그 다음에 대정맥 통해서 이렇게 심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간 정맥이 막혀버리는 좀 희귀 질환이 있어요. 그래서 버드키아리 증후군의 경우에도 희귀 난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 난치 이렇게 6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전에 2023년인가 4년에 제가 간경화 환자 합병증 관련해서 혜택 하나 추가됐다고 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간경 환자분들 되게 합병증 많잖아요. 복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는데 이 중에 간경 환자가 출혈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희귀난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아마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 이제 일단 첫 번째 간이 안 좋은 게 확실하고, 그 다음에 몸 안에 응고인자가 떨어져 있다. 보통 응고인자 PTINR 수치라는 걸로 많이 이제 계산을 하는데요. 그 PTINR 수치가 1.7 이상이면서 플러스 피가 확실히 났다. 피가 확실히 났다의 증거는 뭐 내시경적으로 정맥류 결찰수를 했던가, 아니면 이전과 비교해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뭐 5 이상 떨어졌던가, 아니면 출혈 병소가 명확하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희귀난치의 혜택을 내고요. 그 코드가 아마 D68.4, 이 D68.4가 간 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이라는 희귀난치 코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는 이제 얘기를 드리면, 단순한 간경변은 안 되고 출혈이 있는 간경변증 환자에 해당이 되는데 응고인자 결핍이 좀 있으면서 출혈이 났다.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보험 기준은 제가 여기 이렇게 이제 텍스트로 올릴게요. 중증 간질환으로 인한 간기능 부전으로 응고인자의 결핍이 지속됐다. PTINR 수치가 1.7이 넘는다가 1번 조건이고요. 2번은 임상적으로 심한 출혈 소견이 있다. 임상적으로 심한 출혈 소견은 내시경적으로 정맥류 결찰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출혈 부위가 명확하면서 혈색소 수치가, 그러니까 헤모글로빈 수치가 7 미만이거나 이전과 비교해서 5 이상 떨어진 경우, 그리고 다른 원인에 의한 이런 응고인자 장애가 아닌 경우, 그렇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면은 보통 D68.4 이 희귀난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간질환이 뭐 사실 우리 투석하는 분들은 투석하는 것 자체만으로 산정 특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아직은 간경 환자분들은 그 정도까지 혜택은 국가에서 주고 있지 않은데요. 학회에서 계속 좀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 간질환 환자분 중에서 암이 있는 사람은 중증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외에 희귀난치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각각 부담률이 5%, 10%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자기한테 해당되는 게 있는지 보시고, 특히 출혈이 났던 환자들의 경우에는 주치의 선생님한테 혹시 내가 여기 해당되는 거 아닌지 문의해 보시면 아마 주치의 선생님들이 잘 챙겨주실 겁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